매일같이 아주 저렇게 술에 쩔어가지고 저기 퉁거리는 꼴 좀 봐요. 저기. 야 이거 누구야? 어? 너는 새내시가 다니는 왜 그렇게 막고 돌아다녀? 여기까지 왜 따라와? 이런 거 알고 따라가고 빨리 진짜. 엄마와 무슨 원수라도 진 건지 밑도 끝도 없이 화만 내더니 이내 돌아섭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아들의 변화가 당황스럽기만 한 엄마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따로 있답니다. 이거 먹고 자. 아 뭐야 나가라고 이 집에서. 이거 치우고 나가. 그냥 딴 데 가. 왜 자꾸 여기만 껴들어 살라 그래. 4명으로 돼 있는 집인데.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랍니다. 제 발로 안 나가면 직접 내쫓겠다는데요. 10년 전에 애 아빠가 사우로 먼저 갔어요. 아들이라고 형우 앞으로 이 집 명의를 해놨더니 지 집이라고 이제 대가리 컸다고 날 나가라 그러네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백숙 재료를 사서 돌아온 정자 씨. 그런데 글쎄 이상한데요? 왜?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시장에 나간 사이 형호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동에 복도로 나온 이웃들은 형호의 행동에 기막히다는 반응인데요. 세상에 이런 폐륜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는 이웃들.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출동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들. 그런데 형호의 주장이 기가 막힙니다. 잘못 알고 지금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 무슨 소리예요? 다른 분들이 다 어머니시라는데. 저 친구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맞습니까? 이 형호야. 아니에요. 너 왜 이래? 어? 아니 아니라고요. 어머니 아니세요? 아니에요. 경찰분들이면 좀 시끄러우니까 데리고 가주세요.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며 잡아떼는 형호. 결국 두 사람 신원조회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정자 씨가 근데 동거인으로 돼 있던데 보자 관계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형호의 말처럼 정자 씨 엄마가 아니랍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나나 형우 아빠나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아기를 유산한 이후로 아이가 안 생겨서 혼자였고 형우 아빠는 형우랑 둘이 쭉 살아왔었던 거죠. 혹시나 어린 형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무척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형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한테 점수 따시려고요? 아니, 그냥 우리 형우가 이뻐서 그러지. 저 신경 쓰지 말고 아빠랑 잘 만나세요. 전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2살 때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재혼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나 하는 게 역력히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형우를 보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했고 아 내가 저 아이 엄마가 되면 잘해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 식구의 행복. 여보세요? 아빠 회사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결혼 2년 만에 아빠가 먼저 저 세상을 갔죠.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낸 형호와 정자 씨. 그런데 재산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형수님, 저 잠시만. 형수님, 형님이랑 혼인신고 안 하셨어요? 네. 왜요? 아니 2년이나 같이 사셨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하셨어요? 지금 형님 퇴직금이랑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전혀 상속을 못 받으세요. 어차피 형우 아빠 살아있었음 다 형우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정자 씨.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둘 다 두 번째 결혼인데 그런 거 너무 큰 힘이 두지 말아요. 그러다가 내가 덜컥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형우가 대학 갈 때까지 한부모 가정이면 혜택이 꽤 많더라고. 그때까지 조금만 늦추자는 거지. 형우가 대학 가고 나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늦지 않잖아. 뭐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혼인신고도 안 됐으니 유산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론들 나와라 그 집에서. 형우가 많이 걸렸어요.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래도 2년 함께 살았는 정이 어딘데 그 애를 두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너무 피곤해 보였어. 오늘은 좀 푹 쉬어. 엄마 금방 또 나가봐야 돼. 오늘부터 야간에 대리운전하기로 했어. 식당 일만 하면 됐지. 왜 또 대리운전을 해?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때 그만둘게. 형우가 저를
많이 키워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뭘 쟤한테 잘못했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필시 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난 그 사실을 꼭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저렇게 애가 변했는지. 다음 날 집을 나서는 형호를 몰래 쫓아가 봤습니다.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형호는 아침 일찍 캠퍼스를 찾았는데요. 친구들과 대화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 최근 들어 술만 먹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엄마의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날 밤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편의점으로 향하는 형호. 잠시 뒤 소주 한 병을 사서 나왔는데요. 또 술을 마시나 싶었는데 입을 한 모금 헹구더니 소주를 몸 이리저리 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형호.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술에 취한 듯 위태롭게 휘청거립니다. 시민들과 부딪히며 자꾸만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휘청휘청 술 취한 연기를 하던 형호가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엄마가 만난 아저씨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드디어 밝혀진 형호의 마음. 너 또 술 마셨어? 하지만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며 일축합니다. 남자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제 형호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건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하루 카메라가 포착한 아들의 두 얼굴. 심각하게 영상을 보던 정자 씨가 형호에게 향했습니다. 너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니라며? 엄마 다 봤어. 친엄마야? 친엄마도 아니잖아. 너 그러면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니? 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유 얘기하잖아. 걔 엄마가 싫어? 결국 잔인한 말과 함께 엄마를 밀어버린 형호. 과연 술 취한 연기까지 해야 했던 형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며칠 뒤 과연 바람대로 엄마를 내쫓은 형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형우 씨. 계속된 노크에도 아무 반응 없는 형호의 집. 집 앞에 서성이는 제작진에게 통장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 민방위 고지서 전해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통 볼 수가 없네요, 형호를. 이상합니다. 신체 조건이 미달되어 공익근무조차 수행할 수 없는 청년이어야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좀처럼 만날 수 없는 형호를 찾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자퇴를 했답니다. 네,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낮에도 많이는 안 보이는데 밤에는 거의 안 보인다고. 그날 밤 평소 형호가 다니는 길목에 정자 씨와 상국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드디어 형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빛이 밝은 곳에서는 잘 걷는 듯 하더니 거리가 어두워지자 발걸음이 흐트러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갈피를 못 잡는 형호. 형호. 형호야. 형호야. 어쩌다가 이랬어. 엄마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빨라진 형호. 갈피를 못 잡는가 싶더니 결국 찻길까지 나가버립니다. 형호야. 아 정말 그만 좀 하라고요. 나가. 손 놔요. 손 치워요. 형호야. 너 이래서 그랬구나. 둘 다 정말 짜증나게 왜 이러냐고. 둘 다. 엄마랑 진작 상의를 했어야지 왜 그 힘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그랬어. 아니 알면 뭐 어쩌려고. 알면은 짜증나게. 알면 어쩔 건데 뭐 도와줄 거라고. 손 놔. 손. 그래 알았어. 손 놔. 아저씨가 좀 데리고 가요. 아저씨가. 위험하니까. 아저씨랑 같이 가라고. 아저씨랑. 여전히 엄마를 밀어내기 바쁜 형호. 불행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사고를 계기로 소방대원이 되겠다 결심했던 형호. 그런데 2년 전 형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야 서영우. 뭐야? 언제 왔어? 야 너 왜 그래? 눈에 뭐 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여. 친구와 함께 난생 처음 안과를 찾았던 형호. 환자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망막세포 변성증이에요. 눈에서 빛을 인식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눈의 세포가 퇴행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눈은 곧 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밤에만 잘 안 보이고 해서 야맹증 뭐 그런 거겠지 했으니까 오른쪽 눈이
실명될 것이다 했을 때 그럼 내 꿈은? 나는 소방대원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공부를 해왔는데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길 가다가 제가 시각장애인 분을 한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아 그래도 나는 왼쪽 눈은 보이잖아. 멀쩡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자꾸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쪽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올해 초 오른쪽 눈에 완전 실명을 선고받은 형호.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왼쪽 눈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야간에는 조금씩 흐려지긴 하지만 그것만 빼면 괜찮아요. 이런 얘기하게 돼서 좀 미안한데 왼쪽 눈도 퇴행이 좀 시작됐어요. 네? 전에는 이런 말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좀 진행이 되네요. 얼마나 남았나요? 뭐 진행되는 속도는 오른쪽 눈이랑 비슷해서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가족분들한테 알리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제 병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뭐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한테나 뭐 학교에서나 더 밝은 척하고 웃고 근데 그게 엄마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10년 넘게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나이 50 넘으셨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눈먼 아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라, 헌신해라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지금 형호의 눈에는 엄마와 아저씨는 물론 거리의 모든 것이 흐릿한 점 몇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호가 홀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형호가 침대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데요. 딱 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다행히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형호의 시력이 얼마나 나빠진 것일까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인데 보통 6,0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희귀병이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꾸만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밤이 되어 또다시 어둠을 헤매는 형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저씨하고 그냥 같이 가서 따로 살아.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가서 엄마 인생 살아있어 남은 거. 네가 엄마 좀 도와줘. 어? 엄마가 사는 게 아니더라 진짜. 너 혼자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말 들어라. 엄마를 위해서. 나 갈게요. 눈먼 형호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 자신이 없었던 정자 씨. 결국 엄마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보행 훈련에 들어간 형호. 온 신경을 동원하여 지팡이에서 전달되는 지형을 느껴보는데요. 보통의 보행보다 몇 배는 힘들어 보이는 발걸음. 고된 연습이 야속할 만도 하지만 언젠가는 형호가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드디어 마무리된 보행 연습. 안대를 풀어보는데 역시나 또렷한 엄마를 보는 데는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어이구 세상이 보여? 아예 못 보게 되기 전에 좀 담아두려고. 엄마 이뻐? 이만큼. 우리 아들. 내일이 지나면 좀 더 흐릿해질 형호의 눈. 오늘 아들은 마음 가득 엄마의 얼굴을 담았습니다.